네, EA 파트 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지 29페이지 먼저 펴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각주 부분 있어요. tax year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tax year라는 것은 an annual accounting period, 연간의 회계 기간입니다. 회계 처리 기간, for keeping records, 기록도 유지하고, and reporting income and expenses, 소득 및 비용들도 보고하고 하는 기간. 회계, 지금 세무 처리 기간, 회계 처리 기간, tax year. 에서 두 개가 있더라. 캘린더 이어, 그리고 피스컬 이어. 캘린더 이어 이외의 피스컬 이어. 캘린더 이어라는 건 뭐였나요? 캘린더 이어라는 것은 is 12 consecutive months, 12개월 연속하는 달. 언제부터 개시하여 beginning January 1st부터 개시하고 and ending December 31st에 끝나고 1월 1일 개시일, 12월 31일이 종료일. 이렇게 사용하면 캘린더 이어 taxpayer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generally anyone can adopt a calendar year. 누구든 일반적인 경우라면 캘린더 이어를 채택할 수 있으나 however you must adopt the calendar year를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If you keep no books or records, 장부, 비치, 기장 아니한 자라면 꼭 캘린더 이어 쓰세요. 반드시. 이거 파트 2 별표입니다. 그 무기장, 그러니까 기장을 하지 않는 자, 장부, 기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 반드시 캘린더 이어 쓰세요. 피스컬 이어 못 써요. 그 다음에 you are required to use a calendar year by a provision in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the regulations. Internal Revenue Code 세법 및 regulations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또 캘린더 이어를 사용토록 요구받는 엔티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로 가면서 나오게 될 거고요. 반드시 캘린더 이어를 꼭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fiscal year, 캘린더 이어 이외의 fiscal year, 캘린더 이어 0년 이외의 3년도. 그래서 fiscal year라는 것은 is 12 consecutive months ending on the last day of any month except December. 12월 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달의 말일자를 종료일로 하는 사업연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52, 53 week tax year, 52주, 53주를 한 이 사업연도로 하는 그러한 피스컬 이어를 채택하는 엔티티들도 있을 수 있다. That varies from 52 to 53 weeks, but may not end on the last day of a month. 하지만 매 해당 그 12월 달을 제외한 달에 꼭 말일자를 종료일로 하지 않고 마지막 달의 특정 조일, 마지막 주에 특정 월의 마지막 주의 특정 요일을 종료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last Monday in March, 3월을 종료일로 하는데요.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왜냐하면 이건 뭐 계절적인 요인이든 특별한 이 사업적인 요인이든 간에 종료일로부터 그 다음 이제 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피스컬 이어도 허용이 됩니다. last, 마지막 주 12월 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달의 마지막 주 특정 요일을 종료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채택할 때는 캘린더 이어든 피스컬 이어든 법규에 따라서 채택을 하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채택할 때도 또 특별히 IRS의 인허가 사항 같은 건 아닙니다. 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그냥 채택할 수 있는 사업연도면 채택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원칙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업연도를. 하지만 또 이후 지금 어떤 적합한 사유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텍스 이어를 체인지 해야 될 경우에는 변경, 처음에 채택 말고 어답트 말고 그 이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form 1128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to request 요청해야 돼요. change in tax year, 사업연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form 1128, 요즘은 폼 넘버 물어보는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파트 2 별표, 텍스 이어를 체인지 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을 이용을 해야 할까요? 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29페이지 내용을 좀 보셨고 문제집 한번 가볼까요? 문제집,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 이제 파트 2 부분. 자, 1번 Which of the following dates, 다음 일자들 중 would not be considered the end of a tax year, 사업연도 종료일로 간주될 수 없는 일자를 찾아보래요. 2번 The last Friday in June, 6월달 마지막 주의 특정 요일인 금요일로 하겠대요. 마지막 주 특정 요일 된단 말이에요. 52주 혹은 53주 이 텍스 이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September 30th, 2006, December 31st 말고 12월 달을 제한 나머지 11개 달 중에 하나의 달인 9월 말일자를 하여도 좋습니다.
D번처럼 캘린더 이어를 써도 좋습니다. A, B는 fiscal year, D번은 캘린더 이어. 12월 31일. 그런데 C번은 뭔가요? 이거 뭐 4월 달에 마지막 일자도 아니고 마지막 주 특정 요일도 아니고 중간에 떡 끼어갖고 4월 15일? 이거는 뭐예요? 오리지널 듀데이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컴 텍스, 텍스 리턴, 네, 오리지널 듀데이트를 의미하네요. 그래서 얘는 텍스 이어랜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년도 종료일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월 1일은. 그 다음에 2번. 자, in order to adopt a fiscal tax year, 피스컬 이어를 채택하자 한대요. 피스컬 이어를 채택하기 위하여는 오늘 first federal income tax return, 최초 사업년도 신고서인데요. 최초 연방소득세 신고서인데요. 피스컬 이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the taxpayer must, 납세자는 반드시 뭐 해야 하느냐. A번 maintain books and records, 장부와 회계 장부와 회계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하며 and report income and expenses using that tax years. 그리고 해당 그 피스컬 이어를 사용하여 계속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면 돼요. 딱히 뭐 D번에 get IRS approval, IRS의 허가를 받아야 돼. 최초 채택, adopt, change가 아니라 adopt. 그렇기 때문에 IRS approval D번처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재 229페이지에 만약에 no books or records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 장부와 회계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캘린더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피스컬 이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피스컬 이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books or records, books and records를 maintain 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피스컬 이어를 최초 사업년도부터 채택하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번처럼 maintain books and records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income and expenses를 리포트하면 돼요. 소득과 비용을 해당 피스컬 이어를 이용을 하여 피스컬 이어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A번 맞고요. B번 attach a completed form 1128 to its fiscal year basis income tax return. 1128을 완성해서 첨부를 해줘야 된대요. 최초 사업년도 신고서 뒤에다가 1128을 첨부에 1128은 변경 신청서예요. 어답트 할 때 사용되는 양식이 아니라 그 이후, 어답트 한 이후 change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C번에 반드시 short period return을 제출해야만 한대요. short period return이라는 것은 12개월을, 1년 12개월을 커버하지 못하는 신고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최초 사업년도라면 short period return일 수 있겠죠. 즉 뭐 캘린더를 쓰고 싶은데 중간에 연중에 설립해서 최초 사업년도는 1년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short period return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must는 아닙니다. 뭐 1월 1일부터 개시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개업해갖고 그 전에 이제 개업 준비한 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10월 31일 종료일로 해갖고 12개월을 다 커버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must는 아니고요. D번은 설명드렸네요. 최초 사업년도 선택 시에는 IRS 어프로벌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교재 쭉 넘어가서 3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때 보셨던 얘기인데요. 우리 카페테리아 플랜 좀 보신 적 있어요. 37페이지 상단에 서머리에 카페테리아 플랜이 있었고요. 다양한 복리후생 메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리후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37페이지 하단에 각주 선택적 기업 복지 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양한 이런 메뉴들을 갖출 수 있죠. Excellent and Health Benefits, 사고 및 직원들의 건강을 대비한 혜택, 그 다음에 Adoption Assistance, 파트 2 별표라고 말씀드렸었고, 입양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Dependent Care Assistance도 별표, 부양가족 보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원금, Lifetime Life Insurance Coverage, 단체 정기생명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01k 플랜이라는 퇴직연금 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Adoption Assistance, Dependent Care Assistance, Lifetime Life Insurance Coverage 해놓고는 이쪽 36페이지 하단과 37페이지 맨 위에 상단 그런 거 아무거나 하나 끼워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36페이지 지금 Employee Fringe Benefit 그 부분은 카페테리아 플랜에 편입시킬 수 있는,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7페이지 하단에 Adoption Assistance, Dependent Care Assistance, Group Life Insurance, 그 다음에 뭐 36페이지 뭐 Educational Assistance 같은 거 하나 쏙 끼워 놓고 카페테리아 플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제도는 이렇게 찾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Educational Assistance 같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이것과 관련한 37페이지와 관련한 부교재 내용도 있거든요. 부교재 24페이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4페이지 좀 펴보시고
카페테리아 플랜 보이시죠? 선택적 근로자 복지 제도. 그래서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것은 written plan 서면 제도로서 that allows your employees 직원들로 하여금 to choose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between receiving cash 현금 받아가고 싶으면 현금 받아가고 혹은 taxable benefits 과세대상 혜택, 과세대상 복리후생 혜택을 받아가고 싶으면 받아가고 그리고 instead of certain qualified benefits for which the law provides an exclusion from wages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지제도, 복지 혜택들 중에서 급여에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exclusion 되는 그러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employee benefit 이 지금 제도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복리후생 혜택이라서 다 비과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니까 원래는 과세가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넌 택서블 되는 것도 있고 택서블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qualified benefit, 카페테리아 플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혜택들로는 아까 보셨던 excellent and health benefits,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ayments or reimbursements of medical expenses, 직원들 사고, 그 다음에 아파 그러면은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adoption assistance, 이탈릭체 파트 2 별표입니다. dependent care assistance, 그 다음에 group term life insurance coverage, 그 다음에 401k 같은 거. 자, benefits not allowed, 카페테리아 플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 그래서 athletic facilities, 그 다음에 educational assistance 보이죠? 이탈릭체. 그 다음에 employee discounts 이런 거 다 보셨어요? 36페이지 또 37페이지 상단에서 24페이지 하단에 no additional cost services 이런 거 다 보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교재 앞에서 working condition benefit 같은 것도 보셨었죠? 이런 것들은 카페테리아 플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제도가 되겠네요. 자, 문제집 3번 가보겠습니다. 문제집 3번 보시면 A cafeteria plan can include the following benefits. 다음과 같은 benefit들을, 혜택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cept, 뭐 빼고. 카페테리아 플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제도. A번 group term life insurance coverage. B번 dependent care assistance. C번 adoption assistance 다 보셨죠? D번 이런 건 뭐 포함시킬 수 없다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는 지금 있지만 educational assistance 우리 주교재 36페이지 하단에서 일정 금액 한도로 볼 수는 있지만 카페테리아 플랜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베네핏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주교재 45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처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법인세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는 이게 좀 주교재 좀 왔다 갔다 좀 정신이 조금 없으실 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다 이게 관련이 있어서 연관돼서 그래요. 파트 1 내용하고 파트 2 내용하고. 자, 45페이지에서 우리가 파트 1 때 뭘 보셨습니까? 근로소득 또 인적 용역소득 얘기를 보셨었는데요. 현금 보수뿐만 아니라 현물 보수 또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로 용역을 또 제공받는 경우에도 다 과세다 그랬어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캐시 받아도 과세, 프로퍼티 받아도 프로퍼티 F&B만큼 과세, 서비스를 받아도 서비스 F&B만큼 과세. 프로퍼티나 서비스를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자마자 그 시가만큼 받자마자 자산을 취득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용역 제공받는데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보실까요? 4번. 자, 문제 4번 한번 봐보시면 Peter is an auto mechanic. 자동차 수리업자고요. auto mechanic. On November 25th, 2001, X1년 11월 25일자로 he made some major auto repairs on Harris Mercedes. 그래서 해리 거 Mercedes 벤츠 차량 주요 수리를 해줬습니다. 해리의 직업은 인전 어턴이고요. In exchange for the service, 이 리페어 서비스와의 교환으로 해리 또한 지금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지 아니하고 is going to 앞으로 draft
작성해 줄 거래요. 초안을. Peter's will, 피터의 유언장을 초안을 작성해 줄 거래요. 그리고 and represent him, 그리고 그를 대변할 거래요. Peter를 대리할 거래요. When he settles on his new house, Peter가 새로운 주택 구입 시에도 법적 문제를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피터가 오토 리페어 서비스 제공하면서 내가 리갈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좀 제공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오토 리페어 서비스 대신에 나한테 내가 필요한 리갈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합의 본 거예요. 자, 해리가 will perform all of these services in 20X2. 변호사 해리는 이 리갈 서비스들을 다 X2년도에 제공하였습니다. The repair bill for the Mercedes came to $1,200. 자동차 수리비가, 차량 수리비가 1,200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oth Peter,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은 서비스의 가치가, 공정 가치가 1,200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입장에서는 현금 수리비 1,200불을 받는 대신에 1,200불 가치의 리걸 서비스를 대신 주세요 한 거죠. 근데 이거 만약에 지금 리페어 서비스, 오토 리페어 서비스 대신에 현금 대신에 용역을 제공받았다 해서 과세를 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나는 현금 대신에 현금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프로퍼티 주세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Both Peter and Harry are cash basis taxpayers. 둘이 현금주의 납세자고요. How do they report this income? 자, 이 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라는 거죠. 자, X1년도가 나오고요. X2년도가 나와요. X1년도에는 Peter X1년 1월 25일자로 Peter가 해리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X2년도에는 해리가 피터에게 지금 리갈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피터 입장에서는 이 X1년도에 제공한 리페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언제 받은 겁니까? 언제? X2년도에 받은 거죠? X2년도에 현금주의 납세자이기 때문에 캐시 베이스 텍스페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받은 해 X2년도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공할 리갈 서비스 X2에 미래 제공할 X1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 제공할 리갈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X1년도에 먼저 받아버렸죠. 리페어 서비스라는 걸로 먼저 받아버렸죠. 우리 미리 받은 거 Advanced Received 미리 받은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그 이전 연도에 미리 대가를 받아버린 거죠. 해리는 이 미래 제공할 리갈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1,200불을 피터로부터 받자마자 수리비로 지출한 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리 서비스를 이때 받았고요. 미리 받은 것도 받은 해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리 입장에서는 X년도 소득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터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공한 오토 리페어 서비스에 대한 대가 1,200불을 X2의 해리로부터 받자마자 리갈 서비스 제공받는데 사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2 때 받은 거죠. 현금주의들이니까 지금 얘는 뭐 미리 받은 것은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관계없이 받은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고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현금주의니까 실제로 받은 해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 해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해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죠. 해리가 X1, 피터가 X2, 답 C번이네요. 해리가 reports $1,200 in 20 X1에 신고하고 피터 입장에서는 1,200 똑같은 1,200을 X2 해의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겠더라. A번은 두 사람 다 X1에, B번 두 사람 다 X2에, D번은 앞뒤를 바꿔놨죠? 5번은 우리가 파트 1 때 보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푸시면 돼요. 이제 문제 성격이 지금 파트 2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제 보는데요. 자, supplemental wages, 부가급여입니다. 부가급여라는 게 compensation paid, 받은 보수인데요. 지급받은 보수인데 in addition to an employee's regular wage, 정규 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는 보수를 부가급여라 얘기를 하는데 they do not include payments for, 다음과 같은 payments는
부가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부가급여의 supplemental wages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을 찾으래요. 2번 accumulated 그동안 누적된 그동안 발생한 sick leave 병가수당인 거죠. 병가수당. 우리가 부교재 파트 1 때요. 부교재 앞부분에서 보셨단 말이에요. 병가수당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부교재 4페이지 하단에 뭐 액션 투 헬스 플랜 뭐 이런 것도 보셨고 또 상단에 뭐 working condition fringe benefit, the minimus meals, dependent care benefit, adoption assistance 다음 페이지 상단에 sick pay 같은 거 보이죠? sick pay나 sick leave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급여를 대체하는 성격이어서 지금 얘도 그 과세가 된다라고 보신 적 있죠? 6페이지에서 부교재 6페이지에서 sick pay 쭈루룩 따라가 보면 이것도 part of your salary or wages 병가시의 compensation으로 보고 taxable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셨었는데요. 이거는 아무튼 정규 급여 외의 regular wages 외의 supplemental wages 성격인 거 맞죠? 부가급여. B번 non-deductible moving expenses 불공제 대상의 이사비를 받았대요. 그래서 군인을 제외하고는요, 이사비를 지원받으면 taxable한 supplemental wa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비 지원금은 부가급여예요. taxable한 supplemental wages다. 그래서 non-deductible 하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군인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접 이사비 군인이라면 본인 돈으로 지출한 전금 때문에 이렇게 지출한 이사비 공제가 가능한데 지금 불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군인 이외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 이외의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로부터 이사비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을 했을 때도 non-deductible인 거죠. 회사가 이사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인 돈으로 회사가 전근을 보내는데 본인 돈으로 이사비 지출을 했어도 non-deductible이에요.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은. 어쨌든, 회사가 지원해줬어? 회사가 페이먼트를 해줬네? 전제가 지금 회사가 페이먼트 해줬어? 이거 taxable한 supplemental wages입니다. vacation pay, 휴가수당인 거죠? 휴가수당도, 부가급여 맞겠습니다. D번 travel reimbursements paid, 출장비를 변상받았대요. 출장비 지급받았대요. At the federal government per diem rate, 연방 정부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한 출장비를 지급받았대요. 출장비 후지급받았대요. 이거 뭐 회사 출장비 쓴 거 아니에요. 회사 돈으로 출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본인 돈으로 출장 갔어. 100 드렸어. 그래서 회사에 증빙 제출했어. 회사가 100 줬어. 그럼 회사 돈으로 회사 출장 간 거잖아요. 이게 부가급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에 D번이 되겠습니다. 주교재 58페이지 57페이지부터 우리 임대소득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58페이지까지 보셨었는데 파트 1 때 중간에 그 서머리를 좀 봐보시면 58페이지에 rental income summary, taxable, non-taxable, 기본적으로 뭐 taxable인 거죠. 그래서 normal한 rental payments.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 monthly rent received, 월세 계속 받은 거, 월세 1년 동안 월세 받은 거. 동상의 임대 월세 수입인 거죠. 임대 수입.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lease cancellation fee 올해 받은 거, non-refundable rent deposit, 비반환 대상 보증금 받은 거. 이거는 말이 뭐 보증금이지 non-refundable,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디파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임대 자산 때문에 받은 거랑 임대소득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임대료, advance rent, 이때 regardless of the period covered or the accounting method used. 그래서 해당 그 선수한 임차료가 내년 거든 내후년 거든 임대차 계약 마지막 뭐 몇 개월 분익은 관계없다. 그리고 세무회계 인식 기준이 accounting method가 tax accounting method가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관계없다. 받은 애 소득이다 이거죠.
그 밖의 F&B of lease improvement in lieu of rent. 임차료를 대체하는 성격의 improvement를 하고 들어온다. 임차료를, 월세를 그만큼 덜 받았다. 그럼 받은 걸로 처리하라. 받은 걸로. 간접적으로 받은 걸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너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non-taxable, not in lieu of rent. 월세 안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냥 월세는 통상적인 월세를 받기로 하고 들어든지 말든지 였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임대료를, 월세를 다 받기 때문에, 그거, 임프루먼트 하는데 들어간, 임차인이 임프루먼트 하는데 들어간 코스트는, 건물주의 임대소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refundable deposit, 만일을 대비한 security deposit 같은 거 받으면, 일단은 refundable 상태면, 아직은 인컴으로 잡을 수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인스펙션 해갖고 임대차 계약 만료되고 인스펙션 해갖고 뭔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충당되는 이 부분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리펀더블이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넌 리펀더블 상태로 바뀌는 부분은 이제 그 해에 가갖고 넌 리펀더블이 되는 해에 가서 임대소득으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를 했으면, 파손된 부분 수리를 했으면 밑에서 또 리페어로, 수리비로 디덕션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자, 관련 또 기출문제. 이것도 파트 2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 문제집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r. Journ이라는 자가요, owns an apartment house, 아파트먼트 건물 소유, for which he provides no services to his tenants. 그 아파트먼트 지금과 관련해서 별도로 임차인한테 별도의 뭐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는답니다.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서비스, substantial 서비스, 메이드 서비스 같은 거, 숙박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 임대 활동이다. 비즈니스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자, on December 1st, 2001, X1년 12월 1일 날 he received a $2,400 payment for the first 6 months rent in 20X2. 2,400불을 받았는데 이게 X2년 다음 연도 첫 6개월분이 월세래요. 임차료래요. 첫 6개월분 임대료를 지금 미리 받은 셈이 돼버렸네. X1년 12월 31일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X2년 1월부터 6월분을 미리 받은 셈이네. 2,400불을 12월 1일자로.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2,400불은 어드밴스 렌트입니다. 선수 임대료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는 한 이건 X1 소득으로 신고하라 그랬어요. 자, he also received a security deposit of $400. security, 만일을 대비한 디파짓도, 보증금도 400불 받았네. 앞에 non-refundable이라는 표현이 없는 한 이건 refundable로 보셔야 돼요. refundable. 만일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security deposit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문제 없으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refundable deposit.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가서 이제 혹시나 인스펙션 통해서 이 400불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뭐 이렇게 파손에 따른 혹은 그러니까 파손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수리비로 이렇게 받기로 해서 non-refundable 상태로 돌아설 수는 있으나 non-refundable 상태로 바뀔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요 X1년 종료일 현재 입장에서는 이거는 refundable로 보셔야 되는 거다 이거죠. refundable 다시 돌려줘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태의 금액이어서 올해 X1년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What is the amount of gross rental income? 총 임대소득은 Mr. Jones should include. Jones가 포함시켜야 될 어디에? Orange 2 and X1 income tax return. X1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해야 될 gross rent는 총 임대소득은 2,400 주어진 정보로만 갖고 봤을 때에는 advance rent 하나네요. 2,400불 다 X1 소득으로 X1 임대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400불은 아무 얘기 없으면 refundable 상태다. 그리고 뭐 지금 provides no services의 의미는 일전에 substantial한 서비스 제공하는 거 보셨었죠? 파트 1 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드 서비스 같은 그래서 객실 청소해주고 침대포 갈아주고 뭐 그런 거는 숙박업이라고 했어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건 단순 임대 활동이 아니라 그는 뭐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뭐 그렇게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 사업자라면 스케줄 C 같은 걸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단순 임대 활동이니까 스케줄 2로 신고하는 상황인 거예요. 6번은. 그 다음에 주교재 62페이지 62페이지에 하단 보시면요.
activity, not for profit. 이건 파트 2 부분입니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activity, not for profit. 그래서 취미 활동이죠. 취미 활동. 그러니까 영리 활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for profit activity가 아니라는 것이죠. not for profit activity라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 you must include on your return 신고서에 포함시켜야만 한대요. 인컴을 소득 from an activity 어떤 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반드시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시키세요. 그 activity로부터 from which you do not expect to make a profit. 원래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activity가 본인이 뭘 예상하지 않고 하는 활동이에요. make a profit 이익을 내려고 하는 활동이 아니래요. 즉 취미 활동인데 취미 활동을 하다 보니 인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취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세요. 아더 인컴으로 예를 들어서 합의, 취미 활동, farm,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요, 농장을 operate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mostly for recreation and pleasure 주된 목적이 지금 수익 창출이 아니라요, profit 창출이 아니라요, recreation 여가 활동, pleasure 본인이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이렇게 주목적이래요, mostly래요. 좀 취미로 하는 거죠. 취미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또 농장 또 운영도 하고 취미로.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게 농장 운영하면서 뭔가 이렇게 야채 같은 것도 이렇게 취미로 키우고 하는데 그걸 사가겠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록 취미 활동이지만 인컴이 생기면 이건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세요라는 거예요. 대신에 디덕션도 허용할게요. 62페이지 하단 Deductions for expenses related to the activity 그 취미 활동으로 인한 관련된 비용 공제도 대신 허용할게요. 하지만 unlimited 제한적으로 허용할게요. 제한적으로. 어떤 제한? They cannot total more than the income you report 신고하는 합의 인컴을 초과하여 합의 expense 공제는 처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can be taken only if you itemize deduction on Schedule A. Schedule A를 통해서 RMA deduction으로만 공제 처리할 수 있어요. 63페이지 상단. 취미 활동으로 인한 비용 및 손실 공제에는 제한이 가해지며, 그러니까 취미 활동 하다 보면 비용도 발생하겠죠. Schedule A로 해당 라인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mortgage interest. 아까 농장을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데, 담보대출 받은 게 있어요. 담보대출 이자 나가네. 그럼 담보대출 이자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텍스이즈, 부동산세 나가네, 그 농장과 관련해서 부동산세 나가네, 그럼 이게 또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취미 활동으로 인하여 신고하는 그로스 인컴에 신고 들어가는 금액을 합의 인컴을 한도로 합의 익스펜스 공제가 가능하다. 그게 기본적으로 취미가 주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라면 관련 비용 공제가 안 돼야 되지만, 원칙대로라면, 취미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 공제가 안 돼야 되지만 취미 관련 소득이 있다면 그 아더 인컴으로 신고하는 그 금액을 한도로는 취미 활동과 관련된 비용 공제도 허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 7번 보시면요. 자, gross income from a hobby activity of an individual. individual의 취미 활동으로 인한 총소득과 관련해서 옳은 문장. A번, not reported if less than $400. 400불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답니다. 이 400불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스케줄 SE, 주교지 23페이지에, 스케줄 SE, 에서 4번 라인 있었죠, 4번 라인. 그래서 1번 영농인, 2번 개인사업자 합산한다. 그렇게 해서 4번 셀에서 92.35%를 곱하여 7.65% 딤드 디덕션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4번 셀 금액이 if less than 400, 400불 미만이면 400불도 안 되면 에게 자영업소득 얼마 되지도 않네. 자영업세 안 내도 돼요. 한 거였죠. 거기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 따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7번에 B번 400불 미만이면 자영업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이지 소득세는 내야 되는 거죠. 이 그로스 인컴에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의 액티비티라는 것은 자영업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세 대상도 안 될 뿐더러 자영업세. 개인 사업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합의라는 게, 취미라는 게. 그래서 자영업세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님. 400불은 자영업세 서식에서, 양식에서 따온 금액이지만 합의 액티비티는 자영업 활동이 아님. 자영업 아님. 자, B번 reported as other income 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지. 기타 소득이에요. other income. C번은 gross income인데 스케줄 C에 매출액으로 신고하래요. 스케줄 C? 이게 뭐 개인 사업 소득입니까? 합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개인 사업 소득이에요? 왜 스케줄 C로 신고하래? D번에 netted against related expenses. 합의 인컴은 합의 expense와 관련 합의 expense와 상계 처리하되 혹시나 the excess 합의 인컴이 if any 더 많다면 초과액이 있다면 합의 인컴이 합의 expense를 초과하는 그러한 금액이 있다면 is reported as other income. 그러면 네팅 친 후의 값을 other income으로 신고하래요. 아니에요. 인컴은 인컴이고 디덕션은 디덕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의 인컴은 other income으로 신고하고요. 관련 합의 expense는 이 신고하는 other income을 한도로만 스케줄 A를 통해서 합의 expense 디덕션 받고요. 맞는 것은 B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63페이지에서 파트 1 때 보셨던 cancel that 있었죠? cancel that. 63페이지 cancel that. 이것도 기타 소득이었죠? 그 대시 어떤 대시였냐에 따라서 그래서 63페이지에 중간에 non-business bed을 기타 소득을 신고하는 곳, 그 다음에 비즈니스 대신 경우에 스케줄 C의 기타 소득이냐, 뭐 스케줄 F의 기타 소득이냐, 이걸 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 하나 보셔야 되겠네요. 8번, 문제집 8번. 자, Miss R이라는 부인이요. lent her sister한테요. 그녀의 자매한테 money를 빌려줬어요. 그 자녀는 to buy a new personal use automobile. 개인적인 용도의 차량을 취득을 한대요. 자가용 구입비로 쓴대요. The understanding, 서로 간의 합의 본 사항은 was that the loan was to be repaid. 그거 갚기로 했대요. 론을 repayment 하기로 했대요. 서로 간의 양해는 그렇게 했대요. 합의는 그렇게 봤대요. But that was subsequently forgiven. 그런데요, 그 이후 그냥 탕감시켜줬대요. 안 받기로 했대요. Since 이유는 Miss R's sister가 could not repay the debt. 못 갚게 됐대요. 상황이 뭐 직업도 잃고 뭐 그랬나 보죠. 못 갚게 됐기 때문에 그거 안 갚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갚지 마 그랬대요. This is an example of. 이건 뭐의 예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주계도 63페이지 보실 때요. 가족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돈 빌리고 갚기로 하고 빌려주고 하는 것은 명백한 debtor creditor relationship이 없으면, 그러니까 명백한 debtor creditor relationship을 채무자, 채권자 관계요. 채무자, 채권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어떤 문서 같은 게 없으면 뭐로 본다? 그냥 기프트로 본다 그랬어요. 증여로 본다. 그래서 답 C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증여의 예지. 이거 뭐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된 A번처럼 비즈니스 빼야 되고 곧 비즈니스 빼야 되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비즈니스 배댓도 아니고 non-business bad debt는 우리가 파트 1 때 보셨었죠. 주교재 82, 83페이지에 걸쳐서 bad debt들이 있었는데요. 83페이지에 non-business bad debt은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특수관계자들끼리의 forgiven that이기 때문에 기프트로 보는 거예요. 제 3자한테 빌려주거나 뭐 이웃한테 빌려주거나 친구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시스터한테 빌려준 거잖아. 그 다음에 non business bad debts로 보질 않아요. 기프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non business bad debts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지금 뭐 서로 간에 뭐 양해만 하고 그냥 뭐 뭔가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뭐 차용증이랄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어음이랄지 뭐 그런 게 없어. 주어진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런 기프트로 지금 봐야 맞다라는 것이죠. D번에 specific charge off라는 용어는요. 주교재 82페이지 맨 위에 좌측 상단에 우리 이제 비즈니스 배댓을 곧 보실 텐데 그 비즈니스 배댓과 관련해서 영문 박스 세 번째 줄 보시면 specific charge of method라고 나오죠. method. 직접 차감법 혹은 직접 감액법이라는 처리 방법이에요. 세무상 처리 방법. 82페이지 하단에 표의 오른쪽 칼럼에 direct charge of method라고도 얘기를 하고 direct write off method라고도 하고 specific charge of method라고도 하고 세법상에서 허용하는 인터레벨 코드에서 허용하는 뭔가 지금 비즈니스 배댓을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 82페이지에서 보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걸로 방법으로 처리한다? 8번의 D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